장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장하길 목사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2025년도에는 나라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이 무안공항에 큰 참사를 당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유가족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심심한 애도를 표해 드립니다.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이 슬픔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큰 일이고 국가적으로는 참으로 슬픈 일인데 엄격하게 보면은 지나친 정치인들의 욕심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고 참 슬픔이 우리 앞을 가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의 바로 앞에 있는 인기 그리고 정치인들의 그 어떤 표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는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현실이 바로 안정되고 대통령의 탄핵도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무법천지가 된 대한민국도 다시 안정화돼서 세계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 국민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1, 2, 3일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함께 이 슬픔과 아울러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신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산만하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언론은 언론대로 또 이 모든 노동단체는 노동단체대로 이렇게 산만하게 나라의 혼란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는가. 엄격하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치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 중국에 의해서 홍콩이 공산화되어가는 2년 전과 똑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요소요소에 이 친중 세력에 의해서 공산화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당이라고 하는 여당 안에도 보면 친중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고,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이래도 쉐쉐 저래도 쉐쉐 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거부하고 불편하게 지내냐, 이런 식으로 엉터리 같은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가장 최근에 홍콩이 공산화되는데, 이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을 받은 게 1997년도거든요. 그런데 1950년대부터 50년 동안 중장기 플랜을 계속 세워서 홍콩에 이 반환을 요구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이 홍콩을 반환해 준 게 1997년도인데 그때 반환하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0년 동안은
그러니까 약 2047년까지는 홍콩의 이 지자체를 인정해서 지금과 같이 그대로 살게 하고, 그리고 이 2047년도에 이르러서 이제 그때 가서 이 홍콩과 함께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약정을 하고 홍콩을 중국에다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그 50년 동안에 이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홍콩에 이 홍콩을 어떻게 하면 친중화 시킬 것이냐, 이런 생각을 중국이 하게 되죠. 예, 결국에는 지금 2019년 그때부터 보면 이미 홍콩은 50년이 아니라 불과 이 20년 만에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때에 공산화가 되어질 때에 저들이 부정선거, 그리고 그 부정선거로 입법부에 들어간,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홍콩을 완전히 공산화법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마치 부정선거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는데, 자그마치 문재인 정부 때 4,025건 가까이를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 법의 내용을 보면 사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이 사회주의를 넘어서 공산화로 가는 그런 법으로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마치 중국에 의해서 홍콩이 공산화되어진 것처럼, 마치 홍콩을 중국이 공산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가 그대로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홍콩을 공산화시킨 단계 첫 번째 보면 하층민을 중국 이주민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도 물론 자유가 그리워서 또 신앙을 갖기 위해서 들어온 조선족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 가운데 하층민을 중국 이주민으로 뭐 채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뭐 집안에도 또는 식당에도 가보면 이 중국 이주민에 의해서 거의 정복되어져 있는 홍콩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요. 두 번째 가서는 정계를 티나지 않게 친중인사로 채운다. 이게 이제 홍콩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뭐 언론 할 것 없이 다 친중인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잠식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이제는 종북 좌파, 북한의 지령을 넘어서서 지금 보면 친중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움직여지는, 곧 공산화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고요. 세 번째 가서 중국 문화와 음식을 은근히 침투시킨다 그러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음식 문화로 이미 다 하부는 다 조직돼서 이 음식을 먹다 보면 친중이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공산화시키는 홍콩의 전략이었어요. 네 번째 가서는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국산 물건을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중국의 그 싼 물건을 가지고 온 기업들이 쿠팡과 같은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 2위를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따르는 각종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지령을 따르는 시민들이 막 데모를 하게 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위 일어나는데 보면 이번에 국회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이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학생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10만이 되는데, 10만은 이 중국으로부터 직접 학비를 도움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령을 안 따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 지금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우리는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서 보면 때가 무르익으면 본격적으로 친중 반영국 운동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역시 우리나라도 친중, 그 다음에 반미일 운동, 이런 운동을 그대로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가서 보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영국인을 침략자로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반대하게 되면 저들에게
이렇게 영국인을 침략자로 이 중국인들이 선동을 해서 영국을 선호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 친중 세력들이 뭐라고 몰아붙이고 있죠? 우리나라에 그 미군을 뭐라고 그래요? 점령군이라고 하잖아요. 점령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아붙이는데 아주 홍콩에서 공산화를 시키는 중국의 전략이 대한민국의 아주 하부층까지 다 지금 먹혀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가면 결국 홍콩인들 스스로가 원해서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게끔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중국화 되도록 가자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정선거와 법 개정 등으로 홍콩을 서서히 잠식한다 그런데 이미 법을 다 뜯어 고쳐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영국과 중국 간의 홍콩 반환 협정 내용을 했거든요. 홍콩의 자치를 최소한 50년, 2041년까지 유지하기로 상호 간에 협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그 협정을 깨뜨리고 영국이 철수하자마자 홍콩의 정계, 재계 그리고 사회 전반에 다 이 중국인들이 침투해서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이 홍콩이 그 당시에 이렇게 중국으로 이 반환시킬 때만 해도 홍콩에 약 850만 정도였는데 몇 년 사이에 350만이 중국으로부터 이 홍콩을 들어오게 된다고요.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거의 사회 전반에 다 이 친중 세력들이 다 들어오게 된 거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법도 고쳐지고 모든 걸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홍콩이 이게 공산화가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2019년도에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일깨워주고 해도 전혀 듣질 않았어. 눈 멀고 귀 멀고 언론이 다 장악돼 버리니까. 그런데 홍콩 공산화가 임박하게 되니까 그제서 이거는 중국에 우리가 적화 통일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린다고요. 그런데 그때 막 전 세계에다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도 미군 나가라 그렇게 하지만 미국이 나가고 나면 도와주겠습니까? 결국에 홍콩 반환을 반대했던 노인들을 홍콩이 이제 중국에 이렇게 넘어가는 걸 반대했던 나이들이 오면 청년들이 비웃은 거예요. 아이고 저 틀딱이라는 게 뭐냐면 틀니가 부딪히는 소리를 딱이라고 해서 틀니로 부딪히는 소리 합성어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개념 없고 무식한 노인을 비하할 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어르신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나오면 뭐 노땅들이다 무슨 뭐 극우 노인네들이다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프레임에 씌우는 거예요. 결국에 청년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우리 나가자 이러다가 우리가 적화 통일되겠다 하고 나갔지만 결국에 중국 간첩들이 회방을 놓으니까 이미 법까지도 다 넘어갔는데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홍콩은 완전히 병합 중국으로부터 적화 통일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홍콩 인권법이 통과된 후에 개윤 사유지를 모두 회수하게 됩니다. 2019년 10월 16일 홍콩 장관 캐리람이라는 사람이 5년 안에 모든 지역의 개인 사유지를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겠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토지정책을 발표하게 되잖아요. 홍콩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없애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결국에 돈 있는 사람은 전부 홍콩을 떠나게 됐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중산층만 남아서 지금 공산정부의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홍콩입니다. 길거리에 몸 파는 여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홍콩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홍콩의 학생이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어요.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메시지를 던졌냐면 CCP 중국 공산당은 당신들의 정부에 침투해서 기생하여 국민들을 살해하고 그 장기를 수확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돈을 이용해 당신들의 눈을 멀게 하고 당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아니면 다음은 당신들 차례입니다. 이게 홍콩에 있던 한 청년이 이 세계에 전한다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이건 다른 나라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고 법조인들이고 지금 보면 부법천지가 되어버렸고 이 친중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게 돼요. 자, 보실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다. 홍콩 공산화와 동일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하부 계층에 침투했습니까? 이게 뭐지요? 저들의 첫 번째 하층인을 중국인으로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층인을 중국인으로 채우는데 이때 보니까 한국의 거주 인원이 2021년도에 43%, 조선족 84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가 유학생 10만까지 포함해서 105만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 조선족들이 뭐 우리 일하기 싫어하는데 다 하부 계층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홍콩을 공산화시키는데 첫 번째가 하층민을 중국인으로 채운다는 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 뭐가 있냐면 중국 문화의 음식을 은근히 침투시킨다. 세 번째 거기 보면 그 중국 문화의 음식을 은근히 침투시킨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다 보면 이 중국 음식 화에이, 마라탕, 탕후루, 허거, 뭐 마랑상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양꼬치 뭐 많잖아요. 화해이, 마라탕, 탕후루, 양꼬치 얼마나 많은 중국 기업들과 식문화가 우리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에게 문화를 통해서 음식 문화를 통해서 친중으로 가도록 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바로 이 홍콩이 이거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또 여기 보면 그 세 번째 우리가 이 보면은 여기도 보면 네 번째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산 물건을 쓰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그 알리, 이게 알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쿠팡과 같은 그런 쇼핑몰이잖아요. 테무. 지금 알리와 테무가 싼 값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1, 2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쉬인 뭐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11번 가도 3위로 밀려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쉬인은 저게 뭐 옷, 의류 종류인데 초저가 10,000원에 입고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중국에서 오는 모든 관세는 약 60%에서 10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이유가 모든 시장을 이 중국 제품이 잠식해 들어가니까 이것을 미국과 함께 이렇게 이 물건을 동등한 위치로 올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에 수출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도 관세가 조금 올라가긴 해요. 그러면 이 중국산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우리께 10만 5천 원이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절대 한국산 쓰지요. 이 중국산 안 쓴다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나라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지금 대한민국도 이 홍콩에 정복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정치계는 친중 국회의원들로 가득 차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친중 국회의원들. 근데 이 중국몽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경제적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있고요. 그동안에 중국몽을 꿈꾸고 돈을 투자해서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을 다 잠식했지만 이게 이제 다 부도로 돌아서 버리니까 이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이 중국을 그동안에 중국이 잘 됐다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친중했던 사람들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지배를 받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많아요. 이 시민단체들이 친중 세력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요. 공산으로 안 넘어가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인들까지도 좌파 시위꾼들이 매일 사회에 가서 혼란을 일으킨다고요. 이번에 국회에 가서 탄핵할 때에 그 시위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거기 많이 모였습니까?
아니 요번에 보니까 시위하는데요 경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거 다 발각됐잖아요. 경찰 행사를 하면서 이 중국인이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뇌된 405 운동권 2030 패미들이 그 어른들을 툴딱이라고 비웃고 짓밟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노인들을 보면서 비하하는 거 이거 다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쭉 볼 때 결론으로 제가 얘기한다면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하면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공산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서 막 시위를 했어요. 보안법 반대 시위 2003년도에 2012년도에 애국주의 교육 반대 시위 이 공산화 교육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노란 우산 쓰고 우산 시 2014년도에 우산 시위 2019년도에 범법자를 중국으로 송환해 가지고서 거기서 한다고 하는 거 그것도 송환법 폐지 시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이 바뀌어지고 나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 국민이요 좀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공산화되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이번에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지금 저 좌파 세력들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는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그 공수처가 말이죠. 대통령 그 자기들이 죄목을 내란이라고 붙여놨잖아요. 그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고 붙여놨는데 공수처에는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게 통과되잖아요. 무법 천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이 마치 홍콩 반환의 2년 전 상황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지금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혼란하고 법도 없이 사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조영한 혁명 11계명 가운데 안토니오 그람시가 거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7계명, 8계명에 보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이게 이 공산화 이탈리아의 공산화 아버지인 안토니오 그람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법 연구에 검수완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좌익 사상에 물도 있고 친중 세력에 물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계명이 대한민국은 이미 다 진지전을 구축해서 지금 뭘로 나온 거죠? 기동전이에요. 기동전. 그래서 이제 우리 우파 세력이라고 하지만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고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더 굳건하게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강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떤데 우리가 지금 공산화 되겠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홍콩이 공산화된 거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무너졌잖아요. 상권 분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아이들에게도 바로 2년 전의 상황보다도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대로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법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법치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국민이 저항권을 가지고 나가서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이번 우리 모두 광화문에 나와서 같이 나라 지키는 일에 또 대통령을 지켜내는 일에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